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북권 민선 8기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여수시입니다. 정기명 시장은 청사 증축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선박람회 성공 개최와 COP33 유치 등 3주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재선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고 최근 반복된 공직 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3년을 시민과 함께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밀착형 사업, 지역 상품권 할인, 본청사 별관 증축, 고용 안정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생을 챙겼다며 이 문제와 직결되는 여수 산단 위기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런 성과를 내년 선박람회 준비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라는 목표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최대 이슈인 회의를 세계 최대의 석유화학 산단이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 시장은 또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여수만 르네상스 계획과 글로벌 미래 해양도시 건설을 위해 더 큰 미래로 더 나은 여수를 약속하면서도 재선 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내년 초에 시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 그저 문 안에서 한 번 더는 게 마찬가지 하면 그렇게 함수령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니다 싶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니 다시 시민으로 돌아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수, 순천, 광양시 간의 도시통합이나 행정협력에 대해서는 성급한 추진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굳이 거창한 말은 경제동맹? 아니면 이런 걸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 우리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이거 그런 거 없어지려면 그렇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비서실장의 일탈로 불거진 공직기강의 문제는 시장의 강력한 척결 의지 천명과는 별개로 시민들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회의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린 점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벌써부터 후보 난립이 우려되는 내년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 8기 3년 여수시 성적표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가 가칭 AI 전담 대응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AI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예고한 만큼 내각이 정상 구성된 이후 다수의 관련 공모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AI 대응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AI 관련 전담 행정지원부서의 운영이 2차 전지나 수소 등 제조업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의 특성상 인공지능과 연계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최한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도민의 바람인 국립의대 설립에 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을 느낀 지역민들이 많았는데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 설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광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에서 전남도민의 오랜 바람인 국립의대 설립에 관한 공식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립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국립순천대, 목포대 관계자가 내용을 준비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토론이 길어지면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인천 등의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의대 설립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건 지역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확답을 얻지 못했지만 전남도와 양대학이 지난달 발족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 등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총장들이 국회와 정부를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통합의과대학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안이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집권 초기에 확정 추진해야 설립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지역 정치권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기대 효과와 실현 방안을 원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성격상 설득 준비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 도당과 다른 정치권들이 이것에 대한 TFT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번에는 실현시킨다. 정권 초기에 반드시 국정과제로 넣는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지 행정가들에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의대 신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마무리된 가운데 속도 있고 적극적인 추진 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93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상인은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 정책과 철강 석유화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 산업단지 3곳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3차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8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 오천산단의 경우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시설 개선, 공장 외관 정비 등 노후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이 추진됩니다. 또 나주 동수 오량농공단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한평 빛그린 국가산단은 청년 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남도가 산업부 전기심의위를 통해 2.6기가와트 용량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가로 허가받았습니다. 대상지는 신안 6곳, 여수 1곳으로 전남도는 총 21.3기가와트의 발전 사업 허가를 확보해 전국 발전 허가량 34.8기가와트의 61%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목표로 했던 30기가와트 달성을 위해 여수, 고흥, 영광 등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시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없고 차별성이 떨어지면서 기념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 중흥동의 148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이 부지에 4층짜리 건물을 세워 북카페를 조성하는 일명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 중흥동에서 자라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카페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0억 5천만 원. 그런데 광주시의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 작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없고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고향인 장흥군에서도 기념관 건립과 독서관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게 일례입니다. 북카페를 만들고 그리고 책을 무작정 많이 읽기 위한 그런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1차원적인 고민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차별적인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문제입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4억 8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는 한 작가의 생가에서 25m 떨어져 있습니다. 한 작가의 생가 부지 소유주가 토지 매각을 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부지는 한 작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땅입니다. 당시 광주시는 한 작가의 고주지 대체 부지로 상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해당 땅을 사들이자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카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조성을 할 건지,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아직 방향이 안 잡혀 있거든요. 광주시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 오는 8월 2차 추경에서 북카페 조성 예산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 작가의 인기에 힘입어 기념 사업을 추진한 광주시. 주먹구구식 사업 방식 처리에 차라리 안 하느니 못한 기념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양의 대표 특화작물인 매실 수확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광양 매실 수확량은 냉해가 발생하면서 전년 대비 20%가량 줄었는데요. 문제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광양 매실 수확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 광양 매실은 관내 3,350여 농가에서 5,110여 톤을 수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실 수확량은 지난해 대비 20%가량 감소했습니다. 광양 매실의 개화 시기였던 지난 3월 중순에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저온 현상에 따른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올해 광양 지역 매실 냉해 피해 농가와 면적은 1,300여 농가 434헥타르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재배 면적의 30%가량이나 됩니다. 다한면과 진상 면적의 피해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가 3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양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지를 좀 솎아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광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률을 좀 높이려고 지속적으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피해 농민들의 긴급 복구비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매실 피해량 조사를 마친 데 이어 농식품부의 피해 신고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전년에도 10월 달에 이렇게 나온 걸 봐서 올해도 아마 10월쯤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복구비 확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매실 재배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대표 매실 주산지 광양시. 올해 매실 수확은 대부분 마무리돼 가고 있지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의한 냉해 피해 때문에 농정 당국도 농민들도 모두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최근 부산과 울릉도, 독도를 방문해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정책과 운영 노하우를 파악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시의회 다도해 지질유산연구회와 함께 여수형 지오투어리즘 실현을 위한 벤치마킹에 나서 국가지질공원 인증 전략을 수립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했습니다. 방문단은 또 이번 견학 기간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와 COP33 유치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제3기 공동상임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의 최대 원외 조직이자 친명계 중심의 당원 조직으로 김 의원은 이광희, 김기표 의원 등과 함께 상임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민생 회복, 당원 주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도 종일 무더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에서 24도로 예상되고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순천, 광양 등 일부 지역에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으니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